자, 지금 우리가 진맥하고 용약, 답변편 1권에서 진맥 용약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답변편 2권으로 넘어가서 답변편 2권에서는 그 질병에 대한 순서가 풍한수조화, 6개의 순서로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한수조화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중풍 같은 이 풍기에 의해서 생겨난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풍이란 병이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한방병원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과목도 중풍과였고 그래요. 그래서 풍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뭐 한의원에 중풍 환자 눈을 씻고도 못 봐요. 다들 초기에는 양방병원 가고 그만큼 양방병원의 기술이 더 뛰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후유증기에는 다 요양병원으로 가고 해서 한의원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그 고객들을 놓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또 한의사들이 뭐 새로운 걸 갖다 찾아가고 하고 있죠. 일단은 뭐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진맥과 용약에 대해서 발표를 다 하도록 할게요. 4개 중 어차피 다 나와야 되니까 누구든 나와서 발표하고 발표한 거에 대한 질문도 간단히 하시죠. 예, 누가 하실래요? 예, 나오시죠. 자, 마이크 들고요. 조장 이름이 누구죠? 신보영, 고민선, 홍정현. 예, 자, 이번 내가 돌려줄게요. 자, 발표하는 거 잘 좀 들어주세요. 손 좀 띄고. 예, 이야기하시죠. 네, 저희는 이제 진맥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맥이란 무엇인가나 맥의 특징에 대해서 뭐 다 아시고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니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체적으로 뭐 남녀노소 비수 한열에 따라 다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 주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결대맥과 이제 서양의학에 나오는 결대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내용에 보면은 동의보감에서의 결대맥은 심장의 박동 이상에서 나타난다라고 하고 현재 결대맥은 내부 장기의 이상이 심장 박동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강의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이제 결대맥은 맥이 느리면 중간에 멎었다가 다시 뛰는 것으로 이제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고르지 않은 맥박을 부정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대맥, 즉 부정맥은 뭐 이 동의보감에 나온 생맥, 촉맥, 결맥, 대맥 즉 이 불규칙적인 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대맥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일단 동의보감에서는 일단 그 상암론에서 제시한 그 기혈부 쪽으로와 이제 자감초탕을 제시하였지만 다양한 케이스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원인에 따른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신담이 허약하여 이제 쓰는 대표적인 처방인 온담탕 역시 신담 허약으로 인한 결대맥, 즉 부전맥에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뭐 비기 허약, 소화불량, 식욕 부진 등 이런 우리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되는 처방이죠. 비비탕 역시도 이런 그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계 문제로 인한 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대맥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기혈이 몹시 상하여 원기가 이어지지 못해서 맥이 멎는 데는 뭐 인삼황기탕 그리고 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에서 우리 여름에 많이 쓰는 생맥상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침법으로는 이제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뭐 신문혈, 영도혈 정도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이제 과거의 결대맥과 현재의 결대맥에는 차이가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증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원인이 되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변증에 따라 사용하는 처방은 뭐 수업 시간에 배운 자감초탕 외에도 뭐 인삼황기탕, 온담탕, 귀비탕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셔야죠. 열심히 써서 질문도 해야 돼요. 강의를 열심히 워드치면 뭐해?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발표를 어렵게 나와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보답을 해줘야죠. 나 대신 발표를 했는데. 자,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결대맥이라 표현했는데 그 아까 결대맥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뭐 있었죠? 치료하는 거. 결대맥의 종류. 요걸로 말했는데요.
좀 각각을 좀 약간 구분도 하는 것 같은데 촉맥, 대맥, 결맥 뭐 이렇게 구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결대맥을 어떻게 그럼 그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될까요? 결대맥에서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자 그럼 자 생맥, 촉맥, 결맥, 대맥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맥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느려졌다 빨라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마이크 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이렇게 질문사가 학생들 아니까 내가 대신 한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맥들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어떤 상태라는 걸, 자, 지금 같은 종류들은 뭐예요? 도와줄 생각해야지. 지금 결맥, 대맥, 결맥, 촉맥, 생맥, 촉맥, 결맥, 대맥이 네 가지 맥상을 이야기했는데 그 맥상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걸 갖다 설명을 같이 해줘야죠. 지금 앞에 나와서 자료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같은 주에서 도와줘야죠. 자, 질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동료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자, 빨리 찾아서 이야기를 대신 해줘요.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자, 그렇게 발표한 걸로 돼요. 발표를 기록하세요. 그 동의보감에서 생맥은 가늘고 더디며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때로 한번 멎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촉맥은 결맥은 맥이 느리며 한번 멎었다가 다시 오는 걸 결맥이라 하고 촉맥은 반대로 맥이 빠르면서 한번 멎었다가 다시 오는 걸 촉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맥은 맥이 천천히 뛰는데 뛰다가 도중에 멎은 후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다시 뛰는 걸 대맥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대략 알아들었어요? 뭐 솔직히 뭔가 몰라도 뛰다가 다시 돌아온다. 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빠르면서 맥상이 전체적으로 빠르면서 뛰는 것이 회복된다. 회복되지 못한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맥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뛰다가 자, 이렇게 딱딱 뛰다가 뛰는 것이 어떤 순간에 잠시 서요. 딱딱딱딱 가다가 한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앞에 못 뛴 거에 대해서 보답해서 다시 뛰는 거, 두 번 뛰는 거 이런 것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다가 그냥 아예 멈췄다가 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런 맥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심전도 같은 거 재면은 이 맥파가 나오니까 그 파형에서 어떤 파형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했지만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서 기록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냥 뭐 이 정도만 썼다면은 이거는 뭐 챗GPT도 저 정도 쓸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챗GPT보다는 좀 더 잘 써야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요 네 맥에 대해서도 각각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대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딱 놓친 게 뭐냐면은 결대맥은 정의가 조금 덜 되어 있죠. 나중에 뭐 서양학과 어떻게 차이가 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결대맥이라는 것은 맥이 뛰다가 잠시 멈추고 거기다 보상이 있거나 없거나 해서 뛰는 불규칙한 맥상을 갖다 말한다 라는 걸 이걸 이야기를 먼저 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음 걸로 진행되면은 좀 더 좋았죠. 예,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쪽 걸로 할게요. 뭐 할 이야기 있어요? 예, 다음 쪽 누가 발표를 좀 하시죠. 자, 빨리빨리 끝내려면 예, 나와주세요. 조장이 누구죠? 이름. 조장 신도현입니다. 자,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내가 이건 옮겨줄게요. 네. 자, 이야기하세요. 네. 저희 조는 2조인데 저희 조는 이 잡병편의 용약에 관련해서 토론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보감 내용은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처방은 간단한 것이 좋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방이 좀 간단할수록 더 좋을까 아니면은 좀 복잡해서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좋을까 해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를 넣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타겟을 정해서 치료하는 약이 보통 후세방 쪽에 그런 약들이 많고, 그것과 반대되게 고방 쪽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약을 사용을 해서 치료의 타겟이 명확하게 몇 가 조금만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세방 같은 경우에는 이 금원사대가 이전 이후로 나뉘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의보감 같은 경우가 후세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가장 큰 특징은 약제 수가 많고 약간 치료보다는 조금 보약의 개념이 조금 더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적산이나 이 방풍통선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가지가 넘는 15가지, 18개 이 정도로 많은 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오히려 적고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에게 이걸 써도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덜 하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은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데 이 약 효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이 단점입니다. 또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하면 이게 한 약에 처방에 들어가는 약제의 개수가 많아서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방에 대해서 보시면 고방은 이제 금원사대가 이전에 금괴의란이나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상한론의 내용에서 나오는 약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시로는 대승기탕, 백호탕, 마왕탕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이 후세방과 대조되게 이 약은 거의 한 4-5가지 이 정도 약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장점은 이렇게 하나의 그 약이 타겟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한의사가 잘 하면은 쉽고 좀 빠르게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후세방과 다르게 약 복용 기간이 이에 따라서 좀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탕전시 비용도 적은 약제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단점은 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고 변증을 좀 잘 못했을 경우에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후세방과 고방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장점이 곧 단점이 되고 단점이 곧 장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방의 특징을 다시 빠르게 정리를 하면 변증을 잘 한다면 환자의 상태를 조금 극적으로 빠르게 개선시킬 여지가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후세방은 여러 약제를 한 번에 사용해서 다양한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약의 가지수가 많아서 약효가 개별 약제의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날 수가 있고 병의 개선도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 받아서.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세방이 고방에 비해서 더 최근에 나온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에는 어느 방법을 더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대에는 후세방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고방의 이런 명확한 타깃을 중요시 여기는 한의사분들께서는 고방을 치료하는데 하여튼 후세방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의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의 가지수가 많아서 서로 도와주면 좀 더 서로 약효를 도와주면서 더 효과가 증대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요, 약의 처방에 이제 약제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승기탕 같은 경우에는 대황 요만큼, 지실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적산의 경우에는 각각 약제가 요만큼 조금씩 들어가게 되잖아요.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담음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가 있다면 이 요만큼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 들어갔으니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 들어가니까 서로 그 상호작용 그걸 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네. 더 위험성이 커지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약재가 많이 섞이면 많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 그 약에 이제 같이 어떻게 약재를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저도 그거에 대해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실제로 사용되는 처방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막 실습 수업이나 그럴 때 교수님들께 가지고 갔을 때 사실 약을 여러 가지 약재 조금씩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다고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마황 같은 그런 좀 센 약재들을 많이 썼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았어서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 조금 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발표할 때 좀 최대의 제가 한 것이 이쪽은 보약계통이다, 이쪽은 뭐 치료약계통이다 했는데 방풍통속산, 오적산을 보약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보약계통을 쓰진 않아서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한 게 산재 같은 경우는요. 산재나 환재는 이 상한선이나 근기의 처방에도 좀 커요. 물량 자체가. 왜? 산재로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산재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 번 나눠서 여러 번에 먹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 약재가 좀 큰데 산재가 아닌 그냥 일반 탕약들을 갖다가 예시를 들어줬으면 훨씬 더 좋았죠. 네. 네, 예시를 조금 이 종류수 많으니까 오적산, 방풍통속산 딱 썼는데 이것이 후세방이 대표 처방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적산이나 방풍통속산이 여기 나왔던 이 고방에서 어떤 처방들이 모여서 이런 처방이 됐느냐 하는 것까지 봐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실제로 방제학에서도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제에 대한 설명을 상한년이 그 고방에 있는 처방제 몇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이 중에 뭘 빼고 뭘 넣으면은 이 처방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목은 처방은 간결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고방에서 옛날 사람이 썼던 처방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서 옛날 사람의 처방은 약의 가지수는 적어요. 한 4가지를 쓰는데 그 약의 가지수는 적지만은 거기 들어간 약의 용량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약이 상한년에 나오는 마황탕 그대로 한번 지어 먹어보세요. 마황 이만큼 들어가는 거지. 야, 내가 과연 이거 먹고서는 내 심장이 멀쩡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후세에 나온 이 방풍통속산은 마황 들어가죠. 한돈 오프닝 한돈 들어가요. 굉장히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풍통속산이 마황 들어간 약이 또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방풍통속산을 기본 방을 해서 살 빼는 약을 만든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 같은 들어간 약재 용량이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질문한 것처럼 이 약과 이 약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면은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두 개족분이 발표를 못했는데요. 자, 금방 한 것처럼요. 많은 거에서 주제를 다 잡고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여기서도 한 가지만 잡았죠. 아까 뭐 다른 거 쓰면 다 지우게 했잖아요. 다른 거 이거 필요한 거 왜 쓰냐. 그러니까 한 가지만 거기다 우리 조건들끼리 토론하고 시간이 나오면 다른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싹 지우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답을 쓸 때도 시험 문제 쓸 때도 필요한 것만 써야지. 이거 많이 썼으니까 수고했다고 점수 더 주겠다. 교수님도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내가 쓰라는 거 안 쓰고 딴 거 썼다 하면 오히려 점수를 깎죠.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로그아웃만 해주세요. 자, 수고들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